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류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성효정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요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빅이슈라는 잡지를 알게 되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그게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잡지래요. 그래서 빅돔 활동이라고 함께 잡지를 판매하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세 문제 이상을 틀리면 그 빅돔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취지가 좋네요. 취지 좋으니까 이런 거는 절대 댓글 걸지 않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8시 오늘도 딱 정각에. 네.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시아쌤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오늘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좋은 상황이 어쩔 수 생기는 없이 거예요. 좋은 네네. 일 하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다 틀려줘요. 네, 문제 풀어볼게요. 네. 남과 어울리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차단된 공간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인데 네. 혹시 아닐까 봐. 근데 문제 좀 쉬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손동작은요, 히키코모리예요, 지금. 네.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네. 히키코모리입니다. 히키코모리. 일본 말이죠. 그렇죠. 과연? 아닌가? 코쿤조. 정답은 코콘족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약간 다른 게, 코쿤족은요, 이른바 안정된 수입원이 좀 있는 사람들. 네. 히키코모리는 사실 그런 게 없고 대책 없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스트레스 등 외부 자극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하고 열심히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뭐 되게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냥 방에 콕 처박혀서 한 일주일 있는다. 그럼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정부나 기타 정치 권력과 관련된 대형 비리 의혹 사건 또는 스캔들.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재선을 위해 비밀 공작반을 워싱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투시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 체포되어 결국 하야하였는데요. 땡땡땡라는 용어는 바로 이 빌딩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시상 상식이라면 꼭 알아야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게이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정답입니다. 이 빌딩 이름이 워터게이트예요. 워터게이트. 네,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워터게이트를 다 붙이진 않고 뭐가 있으면 사람 이름을 따서 무슨 게이트, 뭐 최순실 게이트 하는 식으로 정치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리에 얽힌 비리 의혹 사건 스캔들이 났을 때는 게이트라는 말 써가지고 좀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생겼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 단어의 어원을 알고 보니까 자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단어가 됐네요, 이제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경기 불황 증세에 대한 불안적인 심리로 인해 소비를 하지 않은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저거는 네. 압니다. 오, 알아요. 어디서 봤어요, 이거는? 어디서 공부했었어요? 공부는 아니고 이제 막 그럼요. 기사 같은 거 보다가 저런 말이 나오길래 네 글자? 네 글자. 오, 맞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아닌가? 소비 절벽입니다. 소비 절벽. 소비절벽? 정답이네요. 다 맞췄어요? 아니요, 한 개 틀렸어요. 뭐 소비절벽 말에 나왔듯이요. 그냥 네.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인구절벽하면 인구가 하다가 떨어지는 거. 어느 순간부터 뚝 안 되는 거고. 사실 소비절벽을 불러일으키는 게 실제 경제 불황도 있지만요. 경제 불황이 올 거라는 이 심리가 그걸 더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경제 불황이 올 텐데 지금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불황이 안 오더라도 그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거죠. 경제가 불황이 오면요,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불황이 오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제일 안전
자산은 현금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네네. 부동산을 샀나 주식을 샀을 때 주식이 떨어질 수 있고 부동산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말고 떠나서 그나마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게 현금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현금이나 아니면 금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통장에 쌓여 있는 그 숫자로 된 그것도 현금으로 치는 거 맞아요? 그럼요, 그게 그렇죠. 현금이죠. 아 지금 그 자산 상담을 지금 네, 자산 상담은 방송 끝나고 한번 그죠.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리 장례 절차를 정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웰다잉이랑 웰다잉. 그 웰다잉 옆에 슈카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같이. 슈카스? 돈가스 이름 같네요. 그러게요. 자, 잘 고민해 보시고요. 네. 오저가한테 주세요. 제 거이지 않고 싶습니다. 웰다잉일까요, 슈카스일까요? 정답은 정답은 슈카스입니다. 슈카스. 규카츠. 웰다이. 아, 정답입니다. 정답이네요. 슈카스.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웰다잉을 보여준 건 그 김수환축이 그 아. 존경받으시던 김수환축이 돌아가실 때요. 평소 그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병세가 악화됐을 때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걸쳐요. 기계적 치료를 안 해요. 그거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죽겠다. 그걸 위해서 고통스럽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죽을 수 있는 권리,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웰다잉이라고 한다면 슈카스는 그 전에 예행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약간 그 유행하는 뭐 관에 들어가 있어 보거나 수유를 읽거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기 주변을 좀 정리한다거나 유언장을 써본다거나라고 해서 죽음 체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슈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례 절차를 미리 한번 보고 주변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라는 거죠. 이거를 일본에서 그 오싱이라는 드라마를 쓴 작가가 이거를 체험한 다음에 글을 써가지고 네. 딱 이렇게 알렸는데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좀 약간 유행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용어들을 잘 구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드러났을 때 방증 자료를 수집,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특검? 요새 특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초성 힌트. 아직 안 썼네요. 소상인들. 재한 씨, 힌트의 기억이요. 오천가한테 주세요. 네, 정답은 특검입니다. 특검. 야, 재밌네요, 아주 이 친구가. 이게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경찰의 고위 간부나 아니면 네. 그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할 때 이게 검사가 있으면은 그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를 인사권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완전히 정규 수사에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따로 떼가지고 나누는 게 특별검사제도 특검인데요. 네. 이게 말하자면 그 전까지 원래 미국에서 유래된 거예요. 1868년서부터 네. 그 개인 비서의 탈세 혐의를 이렇게 하면서 유래되는데 이게 완전히 정착된 계기, 도입된 계기가 역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아. 그때 이제 제대로 도입이 되면서 제도로 정착을 딱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문제를 풀면서 네 문제나 맞췄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기사를 막 확확 넘기면서 네네. 단어들만 보고 항상 그렇게 봤거든요. 아. 그래서 좀 개념 정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잘 맞추네요, 진짜. 네,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앞서 퀴즈를 통해서 남과 어울리지 않고 차단된 공간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한 씨는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는 편인가요? 저는 닫힌 공간 안에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불을 켜놓고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에 불을 다 깜깜하게 해놓고 핸드폰 불 켜고 다녀요. 혹시 뭐 뒤에 이런 그림 같은 느낌인가요? 깜짝이야. 머리도 제일 비슷하잖아요. 진짜. 저는 그만큼 혼자 있는 거 네. 좋아하고 혼자 불 다 가꿔놓고 누워서 이제 가만히 공상하고 자고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사랑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몇 년씩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몇 있다고 년은 합니다. 안 나와요. 그래도 예, 하루예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이들이 있다고 하죠.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효정 학생의 경우에는 혹시 주변 친구 중에 내 친구 중에 진짜 은둔형 외톨이라 좀 할 만한 친구가 있다 그런 친구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라던가? 저는 진짜 하루만 있어도 집에 하루만 있어도 빨리 나가고 간지러워요, 싶거든요. 막. 네. 제 주변 친구들은 은둔형 외톨이는 아닌데 막 일주일씩 집에 안 나오는 집순이들은 있어요. 집순이. 집순. 근데 그런 선생님 어떻게 쳐야 돼요? 은둔형 외톨이까지는 아닌데 일주일씩 안 나오는 거는. 근데 그 집순이랑 네. 은둔형 외톨이는 약간 다른 게 네. 집순이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걸 하거든요.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건 아니고 그냥 게으른 애들이에요. 네.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는 관계 단절이라는 게 들어가죠. 사람과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일본어로는 히키고모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그 어떤 문화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뭐 이런 말도 쓴다고 해요.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카페라떼, 카페라떼. 라면, 일본은 에스프레소다. 에스프레소.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정도가 심한 일단 한번 바뀌었다면 몇 년 이상 딱 박혀 있고 한국은 뭐 한 3개월 이상 6개월만 돼도 약간 은둔형 외톨이다라는 말을 듣는데 거기는 몇 년은 있어야지 몇 그게 년?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네.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슈에 관한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떤 기사들이 있죠, 선생님? 네, 두 개 기사가 있는데 첫 네. 번째 보시면요. 일본의 40대 이상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를 했는데 네. 전체의 30에서 50%가 40대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장기간 집에 박혀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히키코모리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경기 침체가 시작된 1990년도인데 이게 20년이 흘렀고 지금 20대 초반이었던 청년이 40대가 돼서 장년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 내각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15세 39세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연령대 전체 히키코모리가 54만 1000명으로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54만 명이 지금 6개월 이상 집에만 머무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들 중 7년 이상 히키코모리 생활을 한 사람은 5년 전보다 배가 많은 34.7%. 그러니까 7년 동안 집 밖에, 방 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하. 이런 사람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이게 40대 히키코모리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이들이 자립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들이 돈을 누가 되느냐? 부모가 되는 건데요. 40대 부모면 적어도 60대, 70대잖아요. 70대, 80대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그 부모가 받는 고령자 받는 연금을 나눴었는데 만약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40대, 50대 이 히키코모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가정 전체가 파탄을 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 폭탄으로 지금 좀 많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게요. 두 번째 기사는요. 이게 약간 좀 우리 마음에 쿵 하는 울림을 주는 건데 취업 장수생들 은둔형 외톨이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사실 우리 방송을 보는 많은 그 취준생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취업이 좀 취업 준비를 장기화하게 되면 약간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건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홀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장수생 수는 2011년에 34만 6천 명이었는데요. 네. 지금 2013년엔 38만 3천 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취준생들이
사실 어디에 취업을 딱 성공을 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딱 깨지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점점 이런 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히키코모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였습니다. 네, 안타까운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본은 대표적으로 경제 불황입니다. 경제 불황이군요. 198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네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40대가 된 거거든요. 심정 문제죠. 또 우울증과 분노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만 생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체 생활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본 사람들은 이런 성정이나 이런 것도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발생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핵가족화가 생기면서 이게 갑자기 그 은둔형 외톨이를 양산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가령 뭐 취업이 안 되고 있으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저 할 만큼 했는데요. 너는 노력이 부족해. 노력. 이런 식으로 이 사람 개인한테 강해질 걸 굉장히 요구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잘 안 되고 나 그러면 넌 나약하다. 넌 왜 그러냐. 자꾸 개인한테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또 한국에서는 그 개인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은둔형 외톨이가 뇌신경세포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문제가 있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는. 일본 교토대학과 나가사키 대학 연구팀이 네. 그 은둔형 외톨이 환경에서 키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네. 뇌신경 세포 간의 자극 전달 효율이 낮아지는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좀 사회 격리인 거죠. 쥐를 따로 격리시켜서 은둔형 외톨이 환경을 만들어요. 네. 그럼 쥐는 벽에서 떨어지지 않고서 불안 심리니까 어딘가 기대고 싶은 심리가 있죠. 그래서 불안 심리를 보이는데 네. 얘를 갖다가 잡아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뇌 좌측핵에 있는 신경세포 끝에 MDIA라는 단백질이 쌓여 있는데 이게 다음 신경세포 자극이 전달되는 효율이 낮아지면서 불안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안에 있는 어떤 그 전달체라든가 호르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크다라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자, 두 번째 기사에선 마지막에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좀 모두가 좀 자존감이 낮으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나보다 좀 감정에 민감하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취업 장수생 친구들을 좀 뭐 나보다 조금 더 민감해서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하는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은 그 히키코모리에 대한 통계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 네, 그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한번 이걸 네. 다룬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봤어요. 대략 한 몇만 4년 명, 전쯤. 네, 그렇죠, 몇만 명, 몇십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도지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최근 강동구가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 본격 조사에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 그러니까 한 구가 조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여지는 생기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이게 이렇게 통계를 하고 이제 좀 관리가 되면은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됐을 때 예전에 우리 갑자기 그 고등학생인데 IS에 가입해가지고 김군이요. 네, 갔다가 또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또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그럽니다. 아. 그 최근에 얼마 전에 경찰을 사제총으로 쏴가지고 살해한 예. 성병대 터널 있었죠. 쪽에서, 예. 그 사람도 2평 공간에서 2년 이상을 그 은둔형 외톨이 지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런 사례들만 봐도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얼마가 이제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런 통계는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이 이런 것에 앞서 있으니까 일본의 보건복지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요. 복지수급자 한 명이 평생 납세를 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10억 원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납세를 안 하니까 국가 재정에 10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가 있음으로써 사회적인 활력도 떨어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은둔형 외톨이를 좀 사회로 복귀를 좀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딱히 생각나는 방법은 없는데 그쵸. 이런 예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포켓몬고 있죠. 밖에 나오게 하는 거요. 네네. 예. 잡으러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쵸.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실 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라고 하는데 90년대가 뭐냐면 네. 인터넷이 점점 PC 통신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사실 이렇게 오래 처박혀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임 같은 것들에 굉장히 좀 약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 포켓몬고를 이걸 치료 사례 쓴 예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의 게임이라든가 이들이 친숙한 걸로 자꾸 밖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예.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제발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짜자잔. 짜잔. 네, 운둔형 외톨이에게 사회에 나오라고 설득을 해봐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롤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역할을 준 다음에 역할 분담. 그 역할인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은둔형 외톨이 역할을 할 게 이제 재환 씨가 저 맞죠? 저걸 해서 네. 저를 저격한 거네요. 네. 노렸네 노렸어. 그러니까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 상황을 가정하고 네. 재환 씨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재환 씨가 운둔형 외톨이 역할을 좀 실제로 진짜- 외톨이 역할도 하는 거군요.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네. 수정 학생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한 씨랑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온 헬퍼인데요. 제가 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게. 돌아가세요. 완전 패스로 몰입했습니다. 예, 진짜 몰입했어요. 예, 진짜,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진심으로. 다시. 이제 한번 실수했다 치고, 네. 자, 다시. 안녕하세요, 재한 씨. 누구세요? 저는 오늘 동네에 있는 네. 사람들과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온 성효정이라고 합니다. 재한 씨가 요즘 집 밖에 잘 안 나온다는 이웃 주민들이 재한 씨를 자주 못 봤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혹시 집 밖에 왜 안 나오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집 안이 좋아서요. 집 안에서 보통 뭘 하시죠? 집 안에서 혼자 공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전 제일 재밌어요. 근데 공상을 자꾸 하다 보면 좀 심심해지실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 공상을 하니까 재밌다는데 왜 심심해요? 하루 종일 공상만 하다 보면은 네. 이제 뭐 다른 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재한 씨는 혹시 안 그러세요? 저는 다른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야, 이거 너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또 봉미 아나운서도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또 차가우면 엄청 또 차가우면 차가울 수 기가 있죠. 막히거든요. 봉미 아나운서가 또. 진짜 마음이 약해서. 예. 그래서 한번 딱 진짜 원래 연기자 출신 아닙니까 또. 맞아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보리 씨. 안녕하세요. 요즘 요즘 주변에서 잘 안 보인다는 소문을 들어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집에서 요즘 뭐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요즘 밖에 왜 잘 안 나오시나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한테 왕따를 당하면서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에 집에 있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벌써 6개월 정도를 집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을 보고 싶거나 혹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서 재밌게 생활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나요? 글쎄요, 너무 좀 두려움이 앞서서 다시 직장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러신 분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겼는데 혹시 아시나요? 뭔데요? 그런 이제 직장 내 상처를 받거나 혹은 왕따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가입해서 같이 고민을 나눠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일단 가입은 해서 눈팅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너무 못하는데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데요. 사실은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면접은 우리 효정 학생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일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이상은 어떤 학생들도 더는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닙니다. 되게 왜?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네, 상당히 못했고요. 인정하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런 상황 면접은요 되게 자주 나오는 면접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은행 같은 데서 특히 은행권에서 뭐 여기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험을 팔아보라, 방카슈랑스를 팔아보라 이런 거는요. 심지어 연극 배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 역으로. 네, 그럼 고객이 안 듣잖아요. 아, 나 안 해요. 거기다 대고 이걸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 면접에서. 그 상황 면접, 롤 면접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효정 학생이 이제 약간 좀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건 네네. 자기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보민 씨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아프셨겠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듣고요. 공감을 안 하고 질문만 했다 네, 이거야. 계속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나오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좋아요. 라는 식으로 자기함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너무 좋은데 라는 식으로 살짝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그 소통이 안 된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비칠 수 있거든요, 면접에서는.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네. 그 상대방이 말을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라. 공감해주고. 네. 효정 학생 선생님께가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쵸? 역할 면접이라는 거를 처음 지금 해봤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배워서 좋고요. 네. 그리고 사회에 나오라고 설득을 해보라는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뭐를 갖다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했는데 사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를 지금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있음을 좋고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거 알아보는데 네. 이거 사실 물어볼 보민 씨 같은 경우에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뭐요? 네. 뭔데요? 제가 물어볼 질문은 자신에게 은둔형 외톨이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스 또는 노를 선택 그 이유를 말하시오. 왜 저는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게요. 왜? 근데 아까 되게 자연스럽게 네. 왕따를 당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럼. 저희 또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들은 중요으로 다 한 번쯤은 했고요. 경험해봤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상황극 경험해봤다. 상황극을. 그렇죠, 그렇죠. 자, 재한 씨부터 답해볼까요? 저는 근데 이거는 사실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던 건데요. 은둔형 외톨이 기질이 좀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워낙에 대화하는 걸 좋아하도 그리고 또 직업 자체는 이렇게 대화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대화를 다 하고 나면은 기진맥진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라고 진짜 하루 종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정말 조용한 공간에서 왜냐면 또 직업도 음악을 듣고 만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귀를 좀 씌워주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귀를 씌워주고 입도 씌워주고 하다 보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워낙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불을 꺼요. 불을 끄고 사방 안에 갇혀 있으면은 진짜 혼자 있다는 그 생각에 너무너무나 안도감이 들고 그때부터 딱 공상을 막 시작을 해요. 저 얘기를 네. 하는데 제 눈엔 저 그림이 같이 보이거든요. 완전 저 그림 묘사예요 지금. 야, 완전 저 그림 묘사. 진짜 신기하네. 똑같아요. 네, 되게 완전. 신기하네 정말 진짜. 근데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가 그리고 비슷한 이유인데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집에 가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질 때가 많아요. 가끔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더욱 격렬하게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고. 저도요 격렬하게 가만히 있고 싶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되게 안도감과 좀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함도 느끼고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충분히 은둔형 외톨이 기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유리 학생, 예스. 장기간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 2, 3일 정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다. 인간관계에 상처받거나 힘든 일로 삶이 지치거나 체력적으로 힘이 없을 때 은둔형 외톨이가 되곤 한다. 소희 학생, 예스. 저는 MBTI 검사에서도 외향성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조과제, 기사, 포토샵 제작 등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온유 학생, 예스. 혼자 있어도 심심하다고 느낀 적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필 요즘은 사람들과의 소통도 카톡으로 즉각적이고 꽤나 깊게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 있게 되다 보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태희 학생, 예스. 정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유실 학생, 노. 가끔 사람들과 떨어져 나만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스로가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단지 쉼이 필요했을 뿐 은둔형 외톨이 기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줬네요. 자, 그럼 네. 효정 학생은 왜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들 의견 좀. 뭐 유리 학생이나 태희 학생, 유실 학생 보면은 네. 좀 운동형 외톨이지만 이게 좀 자기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힘을 얻는지 그 방법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긍정적으로 좀 힘을 얻는다라고 대답해줘서 네. 이제 힘을 얻는 방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소희 학생은 이게 그러니까 가장 나쁜 답변이에요. 이게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질문이 왜 나왔나 생각해 보면요. 네. 네. 스스로 자신에 대한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 것인가, 아,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유리 학생이 인간관계에 상처받거나 힘든 일을 일했을 때 은둔형 외톨이가 되곤 한다라는 식으로 나름 자신이 왜 그랬을 때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했으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의도에 맞는 건 유리 학생이 제일 맞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유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은둔형 외톨이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 은둔형 외톨이의 처음 시작은 그 히키코모리의 처음 시작은 네. 90년대 경기 불황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이 그 90년대 일본의 경기 불황을 닮아가는 그 저성장 곡선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맞춰서 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취준생, 장기 취준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이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앞에 그 일본의 사례를 보고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하고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네. 많이들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호정 학생 어땠어요? 저는 히키코모리란 말이 이제 뭐 일본의 오타쿠 뭐 거기서 이제 좀 더 박혀서 뭐 나오지 않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점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으면 좋고요. 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